갑자기 손혜원에 대한 보도가 다 사라져버리고 손혜원에 이어 장제원, 송은석도 의원 이해 충돌 논란이 있다. 장제원은 형이 총장인데 그 대학 지원을 요구했고 송은석은 소유 건물 옆으로 철도 통과를 요청했다. 표창원은 모든 의원을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혜원에 관련된 조중동의 기사들은 여야로 번진 이해충돌, 그래서 의원들 중에 이런 이해충돌이 있는 요구나 주장들을 한 사람들을 전부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갔습니다. 결국 이것은 손혜원 물타기입니다. 자, 이제 여권은 손혜원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왜? 손혜원이 떠들면 거기서 뉴스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손혜원이 지금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을 이렇게 줄여버리고 그러면서 사실상으로 이제 잠수를 타고 손혜원에 대한 뉴스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김태우한테 그랬고 신재민한테도 그랬고 정행정관한테도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언론들은 한이슈당 많게는 1, 2주, 적게는 3, 4일만 지나면 조용해져 버리고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산으로 갔는지 바다로 갔는지 이 추적을 하지 않습니다. 때가 맞춰 손혜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저 대신 변호사들이 일을 시작한다. 이제 저는 좀 쉬어도 되겠죠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SBS가 의혹을 제기한 지 딱 열흘 말입니다. 자, 휴전을 제안했는데 그 직전까지 손혜원은 여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신을 건드리는 모든 사람, 심지어 언론까지도 걸리는 대로 이 집중 난사를 했는데 이제 그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손에 이런 기질이 여권에 영향력을 주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에게 지금 불똥이 튀어가니까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 손에게 이쯤 하면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우리가 잘 보호해 줄 거니까 당신은 지금 좀 조용히 하는 게 오히려 상황에 더 나을 수 있다.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탈출 단계로서는 야당 의원도 비슷한 이해상충 발언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까고 보도시키면서 당신이 뒤로 빠지면 결국은 비기기로 되어서 당신 문제는 이제 손석희 건으로 더 이상 안 나서도 보도하지 않을 것이다. 25일 날 중단했는데 25일이 언제입니까? 지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견적이 딱 나온 거예요. 손석희 건이 딱 터지니까 손혜원은 이제 나는 뒤로 빠진다. 왜? 손석희가 며칠 얻어맞을 거니까. 자, 그러고는 주말로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혜원의 또 다른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의 공룡 홈쇼핑이 추진한 로고 변경 용역 계약을 손혜원의 최측근 인사가 운영하는 H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따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둘러리 업체까지 내세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자, 이 공룡 홈쇼핑은 중소기업 등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과거에 무슨 농수산 쇼핑부터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쇼핑 표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잘 이렇게 대변하지 못했다 해서 또 새로 만든 홈쇼핑입니다. 손혜원이 2015년에 민주당의 홍보위원장을 맡기 전까지 대기업 계열 홍보회사 간부로 있던 부산 경남고등학교 출신의 최 모가 2012년 대선에는 문재인의 홍보를 총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라든지 암스 체어에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영상까지도 찍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 대선 때는 뒤로 빠졌다가 그 이후에 이 공영 홈쇼핑 사장으로 갔다고 누가 저한테 전하길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손혜원이한테 밀렸는데 2017년 대선에는 그래도 하나 챙겨줬나 보네, 그쪽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뉴스원이 공개했어요. BI, 그러니까 기업 브랜드 이 변경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영 홈쇼핑은 지난해 10월 채널명을 공영 쇼핑으로 이렇게 변경하며 2천만 원의 로고 디자인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가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르면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는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작년 10월 15일 날 있었던 견적 의뢰에 24시간 만에 15, 16 이틀간의 견적을 내라 해서 H와 M 업체가 돈을 1991만 원, 2904만 원을 써냈고 결국 최저가를 제안한 H 업체가 따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월 18일 이틀 뒤에 H 업체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상한 점은 경쟁을 했던 M 업체의 대표 권 씨가 H 업체의 본부장으로 현재 재직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H 업체가 수의 계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둘러리로 하나 내세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는 수의 계약을 진행할 때는 견적을 2개 업체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디자인 용역에 두 업체의 견적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하나는 1,991만 원, 하나는 2,904만 원이니까요. 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2천만 원 이하를 써서 수의 계약을 성사하려는 것이 일반적인데 H 업체 직원이 대표로 있는 M이 3천만 원 가량을 써내면서 H가 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수의 계약을 따낸 H 업체 대표가 손혜원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장모라는 겁니다. 이 업체의 소재지는 손혜원의 마포 후원의 사무실과 위치가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포 사무실을 가보면 바로 옆에 시민단체 마포 발전소가 있는데 이곳의 대표가 장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원의 사무실과 마포 발전소와 H업체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H업체 간판은 아예 걸려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장 씨는 최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손혜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고 드러났고 20대 총선 당시 2016년에 민주당 로고를 제작에 참여하면서 손혜원과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홍보물 제작 등도 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한 이 공영 홈쇼핑 최창희 대표이사는 손혜원과 아주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 대표는 로고 변경 용역이 한참이던 당시 H업체 대표 장씨,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등과 함께 손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손의원에게 디자인 자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기지 않나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자기 농을 국회에서 팔고 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자신의 측근을 또 잘하는 사람 회사에 디자인을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데 손혜원 방으로 찾아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은 어디 가야지요. 자, 손혜원은 통화에서 광고계에서 알고 지내던 최 대표가 로고 디자인을 손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바쁘니 국회로 오면 봐주겠다고 손혜원이 답을 했다. 이에 홍 장관, 최 대표, 장 디자이너가 국회에 가서 상의하고 조언을 해준 바 있다. 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손혜원의 측근이라는
민주당 로고 제작한 사람이 이 창성장 50m 인근 땅 샀다. 이것도 별도로 한국일보의 보도에 나옵니다. 자, 이건 언제 나왔냐? 1월 22일 날 보도됐어요. 자, 손혜원과 이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이 목포 이 역사문화공간 내에 부동산을 샀다. 자, 첫 건의 투자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손혜원이 지인을 대동해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커질 걸로 보인다. 자, 장모 50살 먹은 장모 이 마포 발전소 그리고 공영 홈쇼핑 일을 땄는데 사무실 간판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손혜원의 첫 건이 공영 홈쇼핑, 공영 쇼핑 이 브랜드를 그냥 갖고 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목포의 대이동에 50평방미터의 땅을 사들였는데 해당 토지는 문화재청이 고시한 역사문화공간 내 등록문화재 중에 하나로 지정됐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등록문화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혜원이 직접 샀다라고 하는 것 중에는 자신의 남편이 산 이 문화재단 명의로 샀거나 조카가 산 것 중에는 등록문화재가 없는데 지난번에 아마 보좌관이 샀던 땅, 보좌관 남편이 산 땅 중에는 등록문화재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약국 5.18 관련 이 땅이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자, 이 장씨가 50평방미터가 이게 등록문화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포 발전소가 뭐 다른 그런 발전소가 아니라 손혜원의 후원의 사무실이 위치 잡고 있는 그곳에 마포 발전소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 H사라는 회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 발전소는 마포의 시민단체를 운영한다라고 하지만 손혜원과 관련이 있는 일종의 지원단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포 발전소 대표로 2016년 총선에서 로고 변경도 손지시로 했는데 이 마포 발전소는 디자이너나 카피라이터, 그러니까 젊은 창작 이 프리랜서들에게 사무 공간을 임대해주는 단체로 손혜원 의원실에 따르면 후원의 사무실도 마포 발전소 사무실 한쪽에 입주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마포 발전소가 손혜원의 밑에 있는지 손혜원의 후원회가 마포 발전소에 입주해 있는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마포 발전소의 주인은 누구이냐 이 이야기도 좀 의문이 듭니다. 손혜원이 돈이 없어서 마포 발전소에 한 공간을 후원회 공간을 입주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사무실 렌탈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을 브랜드 디자인 등을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그 역할을 장이 수행하고 있고 장이 하는 역할은 손혜원이 지금까지 대기업의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해주던 일을 그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 브랜드 디자인이나 이런 업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사람을 장으로 정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요. 자, 말은 이래 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장이 손혜원과 후원의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이 마른 시민단체라면서 하는 일은 이 브랜드 디자인 카피라이터, 즉 손혜원이 해오던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혜원이 일을 하던 것을 비슷한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을 공간 제공해 준다고 모아가지고 장이 밑에 두고 손혜원이 이전에 정치판에 들어오기 전에 하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손혜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창희 공영 홈쇼핑 쪽의 일을 그냥 거의 수의 계약처럼 따고 그리고 둘레리 업체까지 하나 세웠다면 손혜원이 지금도 이런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일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은 도시 재생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땅을 샀고 목포에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지 않았다. 땅을 구입해 디자인 관련 일을 하는 사람 사무실을 만들 계획이었다. 손이 정보를 제공해서 토지를 구입했냐는 질문에 손이원이 알려주거나 추천해서 산 것이 아니다. 손 측도 목포 홍보를 했을 뿐이고 SNS에서 투자 제안을 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은 손의원 후원의 사무실이 입주한 마포 발전소에 대해 손의원과 뜻이 맞아 2016년에 만든 거다. 그러니까 손의원과 만든 거라고 했으니까 손이 돈이 많습니까? 장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손의원과 뜻이 맞아 2016년에 만든 거다. 그러니까 손이 일종의 국회의원 준비를 하면서 자기 지역구에 소원의 공간을 하나 열어놓고 그 공간을 또 자기가 해왔던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디자인 사업을 하는 공간으로도 유지하고 장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이제 창작,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같이 사무실도 갖지 못하고 재능만 있는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일을 시키고 그거 장인들을 불러다가 장인들에게 공방 열어주고 그리고 장인들이 뭘 합니까? 이제 작품을 손이 총기억해서 손의 소유로 하면서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그런 일을 지금 손이 디자인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에게 공간을 대여해주고 있다. 자, 손은 20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장이 대표로 있는 마포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손이 하던 일을 사무실 대여를 그런 일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또 해주면서 거기에 사람을 모아서 또 마포 발전소하고 간판도 안 걸어놓은 그 마포 발전소의 대표가 또 대표라는 그런 회사가 또 손이 아는 사람의 일을 따내느냐. 또 그리고 둘러리로 세운 회사는 그 마포 발전소 장 밑에서 있는 또 사람이 대표로 있다. 그러니까 회사를 위장으로 만들어서 일을 따내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거 한 개밖에 없겠느냐. 이 장하고 손하고 마포 발전소와 H 업체와 M 업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카피라이터나 디자이너들 이런 그 사람들한테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야 이거 50만 원 줄 거니까 며칠 안에 해. 자 이거 30만 원 줄 거니까 며칠 안에 하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2천만 원짜리를 그냥 납품하고 돈 버는 건 혹시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 마포 발전소의 프리랜서들 제보 좀 부탁합니다. 손혜원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250만 원에 들어갔으니 어쩌고 하는 그런 이 문자를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휴대전화로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손혜원이 설립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공예 판매 유통업체 하이엔드 코리아의 낮은 칠기 상품 거래였음이 밝혀졌어요. 자, 자신이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공무회의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최순실이 아나무인이었다면 손혜원의 아나무인은 최순실을 저리 가라는 겁니다. 최순실은 그래도 공식 직책을 맡지 않는 양심이라도 있었습니다. 자, 손혜원은 2016년 7월 11일 국회 문광희 상임위 회의장에서 휴대폰 문자로 자기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물의를 빚었는데 당시 찍힌 손혜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지인 김모 씨에게 낮은 칠기 사진을 전달받은 후에 내가 250 줬으니 그것만 받으면 하고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신촌 자개장 조모모 사장이 사고 싶다는데 라고 보내는 손혜원의 문자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혜원실의 보좌관은 크로스포인트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훨씬 좋은 작품으로 그렇게 싼 가격이 있을 수 없다. 손 개인의 소장품을 팔은 거다. 자, 여기서 크로스포인트 거를 팔았다면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만든 회사에 거래에 관계된 거니까 개인 소장품을 팔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자에 등장한 조모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자 앞에 나오는 50만 원짜리 거래는 다른 사람과의 문자 내용으로 나하고 관계없는 거고 나는 하이엔드 코리아에서 판매하는 6천만 원짜리 자개장 구입 문의를 위해 손과 협의를 했다. 그러니까 손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 개인 소장품을 팔은 게 아니라 남편이 대표로 있는 하이엔드 코리아에 수천만 원 낮은 칠기 작품을 거래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처음에 이 사건을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250만 원짜리를 좀 더 얹어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지난 주말에 그게 아니라 별개의 6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두 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자개를 사고 파는 거다. 손에 자신의 가진 사회적 레벨과 권력적 관계 또 이 대기업이나 돈 있는 상류층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조 씨는 당시 하이엔드 코리아 측이 6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나는 4천만 원 이상은 힘들다고 여겨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조 씨가 구입을 시도한 자개장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안에 입주한 하이엔드 코리아 신천점에 있는 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매장에 갈 때마다 누가 사갔나 지켜보고 있다. 자, 조 씨는 겸임 교수로 홍익대 국제 디자인 대학원 모임, 디자인 경영 모임에 여행 등도 함께 다니면서 손 의원을 알게 됐다. 손 의원이 낮은 칠기 박물관을 운영하고 비싼 작품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입 의뢰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이 설립한 후에 현재 남편 정근혜가 대표이사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낮은 칠기 관련 공예품 전시는 이 낮은 칠기 박물관이 아니죠. 샵이죠. 거기서 하고 판매는 하이엔드 코리아에서 나눠서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 의원이 하이엔드 코리아의 경영에 관계한다라는 겸직 의혹에 대해 겸직 금지 판단을 받지 않고 자의로 시작한 뒤 경영에 개입한 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하이엔드 코리아 경영에 관계한다는 의혹에 대해 겸직 금지 판단을 받지 않고 자의로 거기서 그만둔 뒤에 경영에 관계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은 실제로 조 씨에게 하이엔드 코리아 상품을 팔으려고 중개를 이렇게 했다라는 점에서 거짓말로 확인되었고 이것은 이 국가공무원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과 또 국회법 영리업무 종사금지 등의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손 의원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는 단체에 자기의 척근을 사무처장으로 넣은 뒤에 이 단체가 손 의원 관련 업체 및 단체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집중 전시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핵심인 사무처장을 자기 사람으로 넣고 거기에서 하는 전시회에 자기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시했다. 그러니까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자기 인사 개입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넣고 그리고 그 자신의 회사 격인 하이엔드 코리아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라는 그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사무처장, 이 단체 사무처장의 조모라고 자기 척근을 넣었지요. 근데 이후에 그 단체가 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기간에 강릉 올림픽 파크에서 그 단체가 연 한국공예전에 24명의 작품 21점을 선보였는데 주요 작품 12점 중에는
이 하이엔드 코리아의 손모 씨의 흑칠함이 선정이 됐고 또 전시와 별개로 이 단체의 종로 인사동 갤러리에도 손모 씨의 공예품이 판매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이 단체가 호주 시드니에서도 유사한 이런 소개전을 했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인 오모 씨, 하이엔드 코리아 소속 황모 씨, 또 그리고 하이엔드 코리아 소속 김모 씨 작품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이 단체가 주로 국내외 주요 행사 또 주요 전시관, 해외 전시회 이런 데다가 공예품을 전시하는데 거기에 사무처장을 지사람 꼽아놓고 그 뒤부터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작품을 다 전시해서 이렇게 팔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데도 이것이 탈법이고 불법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채수로 따지면 손혜원은 29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모 같은 사람이 고작 50평방미터, 사람이 땅을 살 때 50평방미터라는 것은 한 16평 정도 됩니다. 땅 16평을 사가지고 무슨 디자이너들의 이 작업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뭔 말인가 하면 결국은 지금 이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기가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를 동원해서 땅을 사들였고 지금 드러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거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손혜원은 돈과 관련되는 부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청와대와의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개입을 다 하고 월권을 저질러 왔고 탈법을 해왔습니다.